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G20 파킨슨 정상회의 5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신경과에서 파킨슨병 환자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윤진영 교수고요. 네,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안종현입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제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엔데믹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장기화되면서 우리 생활에도 많은 영향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뉴 노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더 이상 이게 이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분들의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파킨슨 환자들 또 보호자분들 역시 많은 변화를 겪으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나 보호자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점들을 또 신경을 써야 할지, 백신을 맞아야 하나 이런 게 궁금한 것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도 처음 겪는 이런 팬데믹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도 사실 많은 예측을 하시지만 뭐 서로 다른 의견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시니까요. 심지어 아직 모르는 부분도 많고 또 밝혀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지금도 이제 계속 다양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발표된 이제 연구 결과들 바탕으로 최대한 이제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제일 첫 번째로 궁금한 점은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코로나에 진짜 더 잘 걸리는지 그리고 걸리면 더 심하게 걸리는지 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만약 코로나에 걸렸을 때 파킨슨병 환자들의 예후가 더 안 좋다면 아무래도 더 조심해서 외출을 좀 삼가해야 되고 또 백신을 빨리 맞아야 할 이유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이슈가 있기도 했고 또 팬데믹 초기에는 백신이 부족해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파킨슨병을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지 어떻게 하는 게 맞을지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이 코로나 감염에 더 취약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들의 경우 코로나에 걸렸을 때 좀 더 심하게 걸리는, 즉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다고 발표가 있었고 또 이러한 중증 감염 위험성은 좀 더 진행한 파킨슨병 환자에서 더 높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특히 이탈리아, 영국, 스페인, 이란에 있는 21개 3차 병원에서 코로나에 걸린 파킨슨병 환자 117명을 분석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제 파킨슨병이 오래될수록 또 치매가 같이 있을수록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코로나로 인한 사망률이 더 높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들 내에서 분석했을 때는 치매는 4주 이내에 사망률을 높이지만 파킨슨병은 아니라는 연구가 있기도 했습니다. 연구들이 조금씩은 다 다른 내용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파킨슨병 환자들은 또 전형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요즘 종종 언급되는 무증상 감염 환자들처럼 호흡기 증상이 하나도 없이 파킨슨병 증상만 악화가 되는 걸로 코로나 감염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흔하지는 않지만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 아무런 다른 이유 없이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된다면 코로나 감염을 의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들은 가능한 코로나 감염 환자와 접촉을 피하고 또 마스크를 잘 쓰시고 손을 자주 씻고 스스로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연스럽게 이제 또 파킨슨병 환자들이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과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사실은 환자들은 두 얘기를 다 하세요. 어떤 환자분들은 전 파킨슨병이 있어서 백신을 빨리 맞았어요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환자들은 전 파킨슨병이 있어서 백신 안 맞고 버티고 있어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사실 이 부분도 사회적으로 논란이 있어서 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감염의 위험성과 결국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위험성과 이 두 가지를 결국은 비교를 해서 어느 게 더 위험한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하는 건데요. 결국은 파킨슨병 환자에서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위험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제 백신 접종을 저희가 의학적으로 권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진행된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에는 백신을 더 맞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진행된 환자에서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진행이 되었을수록 백신 접종을 저희가 더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보다 코로나 중증 감염의 위험성이 더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2020년 4월부터 이제 3차 접종이 끝난 후에 120일이 경과한 60세 이상 연령층 대상으로 이제 4차 접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오셔서 이제 4차 접종을 맞아야 되는지 많이 이제 상의를 많이 하고 가시는데 환자분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또 감염 위험성을 고려해서 예방접종을 조금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킨슨병 환자에서 백신 부작용이 더 나온다. 이런 근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파킨슨병을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을 이유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계 이상운동질환학회 그리고 미국 파킨슨병 협회 등 다양한 단체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에서도 파킨슨병 환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은 오미크론, 스텔스 오미크론, 또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이런 것들이 계속 기사로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새로운 변이들은 어떨까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이제 각각의 변이별로 파킨슨병 환자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것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걸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인 위생, 마스크 착용, 그리고 백신 접종 이 세 가지는 파킨슨병 환자가 이제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필수적인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코로나 감염 및 백신 접종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꼭 일반인들도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일상생활 제한 등 때문에 코로나 블루 또는 이제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파킨슨 환자분들은 어떨까요? 사실 저도 조금 우울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 뭐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환자분들이 많이 우울해지고 그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하죠.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의 문제점은 감염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변화가 생기면서 이로 인한 변화에 적응도 해야 되고 본인의 생활들이 많이 바뀌는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파킨슨병 환자에서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우울, 불안 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또 되기도 합니다. 일반 국민들도 많이 힘들 텐데 파킨슨병 환자들은 더 힘들고 또 활동이나 인간관계 제약 등이 더 심해서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정신적인 부분 외에도 또 다른 증상들이 나빠질 수도 있을까요? 네, 안타깝게도 저희가 연구한 바로도 환자분들의 다양한 증상들의 악화를 환자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파킨슨병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약 33%, 즉 3분의 1에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파킨슨병 증상이 악화됐다고 얘기를 하였고요. 27%에서는 운동 증상의 악화를, 그리고 27% 같은 퍼센트로 비운동 증상의 악화를 얘기를 했습니다. 때문에 뭐 운동 증상, 비운동 증상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다 악화가 될 수 있고요. 또한 한 21%, 5분의 1 정도의 환자분들은 운동 증상과 비운동 증상이 모두 악화되었다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네, 결과를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이런 걸 막기 위한 방법이 또 있을까요?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운동량이 줄은 환자들과 운동량이 유지된 환자들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봤을 때 운동량이 유지된 환자에서 증상 악화가 운동량이 줄은 환자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코로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파킨슨병에서는 운동의 다양한 효과들이 대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든다는 것이 환자들한테는 치명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엔데믹으로의 전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종료된다면 그동안 이제 소홀했던 이제 파킨슨병 관리, 만성질환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음 편으로는 사실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또 운동에 관련된 유튜브를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다음 달까지 기다려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코로나도 우리 파킨슨병 환자들의 의지를 꺾지는 못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 마스크 착용, 백신 접종, 그리고 이제 운동 이 네 가지가 코로나 시대에서 파킨슨병 관리의 제일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파킨슨병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코로나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시대의 파킨슨병 관리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중요한 운동과 파킨슨병이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